침대에서 세상의 많은 이슈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침세권 이슈. 여러분의 공감 여신 조민상입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대학 새내기의 궁금증 탑5입니다. 힘든 수험생 생활을 끝내고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던 우리 대학 새내기들.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 학교도 가보지 못해서 답답하고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저의 주관으로 정한 탑5를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대학에 가면 많은 선배와 동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이건 각 학과 분위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보통 선배를 처음 봤을 땐 선배라고 부르고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언니, 오빠, 형,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배들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언니, 오빠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새내기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음 만나는 동기와의 호칭인데요. 대학에서는 동기라고 해서 모두 나이가 같진 않다는 거 아셨나요? 재수를 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늦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동기라고 해도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답니다. 저는 새내기 때 동기라고 해서 유나야 반가워 했다가 민망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은 이런 민망한 일이 없도록 처음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댓말 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4위는 항상 새내기가 실수하는 학번입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하면 새내기들은 자신의 학번을 받게 되죠. 대학에서는 자기소개를 할 때 학번을 함께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매년 새내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우리 새내기들은 20학번이겠네요. 하지만 많은 신입생들이 자신의 학번을 20학번이라고 말하죠. 저도 신입생 때 안녕하세요 16학번 조민상입니다 라고 당차게 말해서 선배들은 크게 웃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새내기 여러분 20학번 아니고 20학번입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인데 학교 술자리에서 술 때문에 힘들진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나는 술은 안 좋아하는데 그 술자리의 분위기를 즐기는 편이야.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당연히 모두가 술을 잘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내기들은 자신의 주량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만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정신을 못 차리면 선배나 동기들은 걱정이 돼서 계속 연락을 하고 집에 데려다주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마디로 선배나 동기들도 귀찮은 일은 만들기 싫다는 겁니다. 아무도 술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주량껏, 눈치껏 재미있게 즐기면서 놀면 돼요. 술자리에서 선배들이 주량을 부르면 자기 주량보다 반병에서 한 병 정도 작게 말하는 거 다들 아시죠? 선배들 앞에서 술 잘 마신다고 자랑만 안 하면 흑역사 없이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위는 동아리와 학생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대학 시절 동아리와 학생회를 모두 해봤는데요. 먼저 동아리는 저는 무대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댄스 동아리를 했는데요. 동아리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고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답니다. 저는 동아리 친구들과 모여서 춤 연습을 하고 큰 축제 무대에 서서 멋진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으로서는 갖기 힘든 기회들을 동아리를 통해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서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동아리가 있다면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학생회인데요. 솔직히 학생회를 하면 정말 누구보다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학교 생활 외에 개인 시간을 보내기는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저는 다들 하지 말라고 말리는 그 1학년 학년 대표를 맡아서 했는데요. MT나 체육대회, 축제나 워크숍 등 여러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자신감을 높이기에 좋고 이러한 경험이 진취적인 인간상을 요구하는 요즘 취업 시장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를 하면 학점을 놓친다?
이건 본인이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학생회장을 하면서 A 학점을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 학생회를 하지 않지만 성적이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꼭 학생회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대학에서는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처음 대학에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가죠. 저도 초, 중, 고 12년 동안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조용히 그냥 나갔다 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진짜 믿기지 않아서 그냥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안 갔어요. 어느 날 수업 중 한 친구가 그냥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선배들 말이 진짜였구나 라고 믿고 저도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너무 자주 들락거리면 교수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아쉽게도 저의 랭킹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학 가면 다 연애한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대학에 가면 학교나 알바, 대외 활동 등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건 맞지만 그중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대학 CC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CC인 건 상관없지만 CC를 목표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자취와 통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왕복 3시간 거리를 4년 동안 통학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11시 반쯤 지하철을 타면 집에 새벽 1시에 도착하기도 했죠. 통학은 정말 힘들어요. 여건이 된다면 자취를 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침 9시 수업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취를 하면 학교가 정말 가깝고 밤늦게까지 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동기들의 아지트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회로 나아가는 첫발인 대학생활.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상큼한 새내기처럼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새내기 같아 보이나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침세권 이슈 공감 여신 조민상이었습니다.